예,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 없으시네요? 예, 어렵죠?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은데 실체가 좀 안 보이죠? 네, 실체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러들, 제어기에서는 더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매스매틱하게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알고리즘들을 그 제어문 4개밖에 없는 시언어로 구현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쉽지 않은 일이고, 예,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을 또다시 그거를 매스매틱하게 증명을 하는 것들은 더 어려운 일이죠. 뭐 여하튼, 예, 그것들도 이런 스케일들을 이용해서 사례들이 점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그 예전에는 좀 어떤 걸 썼냐면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스케이드는 디스플레이용으로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 알고리즘들은 매스웍스 시뮬링크를 썼어요. 저희도 지금 소형 무인기에 FLCC를 개발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매스웍스를 써요. 매스웍스 시뮬링크를 쓰다가 이제 조금씩 스케이드의 단순함 때문에 조금 직관적이고 이런 걸로 좀 바꾸고 있는데, 여하튼 요런 그 컨트롤러 시스템이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단순했던 알고리즘과 양이 적은 소프트웨어들을 지금은 양이 많아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설계와 개발을 지금은 하는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좀 앞단에서 좀 말씀드렸던 건데 제 전문 분야 중에 또 하나인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오토코드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모델 베이스, 그러니까 오토코드를 제너레이트 했다고 해갖고 모델 베이스의 개발 요건이 아닙니다. 모델 베이스의 개발 요건은 설계 때부터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오토코드 제너레이트 했다고 해서 절대 모델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 이 오토코드 제너레이트 그리고 HMI를 스케이드로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시험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신뢰성 시험을 하는. 그래서 어, 이거를 미국 가갖고 우리가 그 미국 항공의 FAA의 DR로부터 리뷰를 봤는데, 이게 DR이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스케이드를 이용하고 HMI를 스케이드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제너레이트를 했는데 왜 코드단에서 검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그래서 듀얼78C는 그거를 안 해도 되게끔 그 노력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내가 짠 코드가 아닌데 코드단에서 검증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듀얼78C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331을 내준 거 아니냐라는 DR의 질문을 받는 거죠. 근데 좀 창피하죠. 그죠? 저는 2011년도에 그 무기 체계가 나왔을 때, 야, 듀얼 787도 2011년도에 나왔고, IS 1611기도 자동차 규격도 2011년도에 나왔고, IS 61508, EN 50128 철도, 60880 원자력, 이 규격들이 전부 2011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무기 체계도 그때 발맞춰서 탄생을 했고, 야, 이게 우리가 선진이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진이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소프트웨어의 기술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10년 동안 발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10년 동안, 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어, 사람이 짤 수 없는 이 양을 정말 큰 비용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MBD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드단에서 검증하라고 강요하는 어떠한 기관들의 이 문제가 엄청 커요. 저는 엄청 큽니다. 네, 엄청 큽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 코딩 룰이, 예를 들어서 코딩 룰이 개발자와 개발자의 어떠한 약속들을 좀 잘 지켜줬는지부터 해서 좀 정의된 대로 열거를 했는지, 그다음에 제어문들에 대한 뎁스들을 헷갈리지 않게 또는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코딩 룰에 담고 있는데 오토 코드를 쓰면은 위배되는 항목이 개발자보다 더 많죠. 왜냐? 표현에 대한 것들이 코딩 룰에는 반 이상이에요. 표현에 대한 것들. 네, 논리적인 것들 말고요. 우리가 그걸 신텍스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시멘트적인 것들로 좀 표현하기 하는데, 오히려 시멘틱적인 것들은 모델 베이스 오토코드 제너레이터가 많이들 잡아줘요. 잘 잡아줘요. 근데 표현적인 것들 때문에,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이 많이 위배가 돼요. 표현적인 것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들 때문에 표현에 대한 룰을 넣었는데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은 그 표현적인 부분들을 상당수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무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오토코드가 돼서 사람보다도 결함이 좀 적은 소프트웨어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딩 룰을 지켜야 돼서 오토코드 제너레이트된 코드를 다시 수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오토코드 제너레이트된 코드들은 어, 정적 시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 기준이 2019년도에 19년도 아니면 20년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오토코드 제너레이터에 대한 어, 좀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구에 입증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모델 베이스의 개발 방법론이라면 여기서 사용하는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들에 대한 어, 퀄리파이드, 품질이 좋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DO330이라는 프로세스에. 예. 이게 그냥 얘만 331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DO330이라는 보완적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여하튼 그런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좀 봉착이 돼 있는데 여하튼 디올78C는 모델 베이스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디올78C에는 대부분 코드를 가지고서 어널리시스하고 테스팅하는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모델 베이스는 필요가 없죠, 걔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델 베이스면은 DO331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툴에 대한 퀄리파이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330이라는 곳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MBD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MBD 그 개발 프로세스가 우리가 비행 제어에 쓰이거나 실제 제어 알고리즘을 위해서 모델링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DO333 알고리즘에 대한 매스매틱하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얘는 알고리즘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그리고 듀얼8C를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난 도구는 쓰지 않아. 나는 무조건 메모장을 이용해서만 해. 그러면 툴 33, DO330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는데 객체 지향 언어의 버너빌리티 8가지가 DO332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객체 지향이 아니면 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DOL78은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만약에 모델 베이스다 그러면 331을 적용을 따라야 되고요.
네, 도구를 썼다 330을 따라야 되고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릴레이션십으로 제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한번 더 자세히 모델 베이스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한번 좀 보시죠. 예, 그래서 MBD 모델 베이스 디벨롭먼트의 프로세스는요, 지금 앞단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너무도 복잡한 요구 사항들을 좀 더 심플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심플하게 개발을 하면 양이 많아지겠죠. 예, if문에 if deps를 한 8, 9개를 가져가면서 그 안에 포문을 넣고 그 안에 스위치 케이스 문을 말씀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그런 코드는 그냥 읽기가 싫죠. 예, 근데 더욱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분리해서 if문을 그러면은 한 8, 9개로 쪼개고 포문도 따로 빼고 스위치 케이스문 따로 빼고 그러면 양은 늘어나죠. 그런 어떠한 단순한 어떠한 그 생성들을 이제는 어, 저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MBD로 MBD라고 해갖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MBD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설계 도구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가능하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지금은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설계에 특화된 전문 도구들을 가지고서 설계를 할 때 MB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MBD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한 12가지 해야 되는 항목이 추가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엔비디아 했더니 디올78의 71개보다 83개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해야 되는 항목들이.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툴 퀄리파이드에 대한 에비던스들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영역들이 상당수 많이 빠지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시뮬레이션 한 것들은 테스트 케이스화가 돼서 요구사항까지 매핑이 돼야 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여하튼, 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MBD를 하면 오브젝티브,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는데, 100만 라인이라는 것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그것들에 대한 제가 비교 자료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DH8C 규격 대비 337에서도 문서들을 다 작성이 되는데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시뮬레이션입니다. 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됐어요.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어떤 행위들이 많이 줄었냐면 당연히 검증에 대한 프로세스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들이 뭐 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적합하냐, 데이터인 컨트롤 커플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검증 단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디올치파를 봤을 때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검증을 리뷰 활동밖에 안 했죠. 설계 단계 또 리뷰 활동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와 요구사항 단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들을 자동화들을 이용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요구 기반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용어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구 기반 시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구조적 기반이라는 시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구 기반에 대한 그 시험이 요구사항의 그 요구사항과 설계서에서 도출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SRS에 없는 내용도 있는 내용도 다 인간이 짤 수 없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시뮬레이션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한 거하고 한 달 한 거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 1년 한 거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차이의 어떤 기울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의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그게 소프트웨어의 테스팅 완료 조건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저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하자면
테스트 디올78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테스팅의 완료 조건이 뭐 있습니다. 디올78에 분명히 써 있죠. 그게 커버리지죠. 커버리지죠. 테스트 케이스를 1000개를 땄는데 이 1000개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요구사항 커버리지. 그 다음에 이 1000개가 모든 라인을 지나가는 거야.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이 1000개가 모든 분기문들을 지나가는 거야. 브랜치 커버리지. 그 다음에 모든 조건들의 변경을 했을 때 아웃풋들이 변경이 잘 돼 MCDC. 그리고 이 1000개가 결합해서 커플링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검증을 다 했어 해서 데이터인 컨트롤 커플링 커버리지까지. 이게 완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00개건 테스트 케이스가 10,000개건 디올치8C에서 우리가 커버리지를 활용한 건 뭐냐면은 내가 시험을 했는데 코드의 모든 부분들을 커버를 하더라. 그러면 완료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의 완료 조건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현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의 완료 조건은 이 노력 대비 기울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의 완료 조건으로 잡자. 또는 시뮬레이션의 완료 조건 또한 커버리지를 도입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디올78C에서 채택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대한 완료 조건은 커버리지를 가져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수행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한 11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한 게 모든 그 커버리지를 지나갔는지 분석을 해서 완료 조건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떠한 기준들이나 이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지난달에 그 DR한테 질문을 했더니 DR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할 거다. 시뮬레이션의 완료 조건들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요. 항공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요. 시뮬레이션의 우선 그 완료 조건은 현재는 코드 커버리지로 지금 디올78C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V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 V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스케이드에서 알고리즘을 짜고 모델 베이스에서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왼쪽을 다 담당을 합니다. 왼쪽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졌어요. V 모델이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죠.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델 베이스의 테스팅도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커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 이 모델에서의 중점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요구 기반 시험은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쪽으로 넘겨라 라는 내용이에요. 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무기 체계 매뉴얼은 요구 기반 시험으로 되어 있고 통합 시험 절차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 절차를 시험하게 돼 있어요. 시험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DT의 시험 절차랑 동일한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경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현재 우리가 DT 때, OT 때 시험하는 항목들이 통합시험 절차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네, 그대로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시험은 DT, OT 때 또는 하드웨어랑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그때 요구 기반 시험은 그냥 시스템의 요구 기반 시험으로 하고 우리가 설계에 대한 완벽성과 코드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앞단에서 그냥 소프트웨어에 국한돼서 그냥 끝내고 그렇게 하자는 어떤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험을 아무리 했어도 통합을 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드웨어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도 검수는 받아야 돼서 요구 기반 시험은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나오는 시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통합돼 갖고 그 릴리즈 되는 시점들이 어 정확하면 다행인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잠재적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버너빌리티는 이런 활동들과 이런 시뮬레이션 활동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면서 다 해결하자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경험은 아예 그냥 요구 기반 시험을 소프트웨어 단을 안 하고 뒤로 넘겨서 그리고 앞단에서 그러면 그 노력들을 시뮬레이션과 다른 걸로 제가 적용을 아직 시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상반기 때 이거를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사항으로 넘기지 말고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하고 넘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이 그림은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V 모델에서 좀 뭐 하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이레벨 리ኳ이어먼트를 또는 스케이드의 하이레벨 리ኳ이어먼트의 아키텍처 디자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스케이드의 디테일 디자인 도구들은 로우 레벨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을 해서 뭐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이드는 자기네들이 코드 제너레이터가 퀄리파이드가 됐다.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 라인 때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 요구 기반 시험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돼 있다면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입력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스케이드의 테스트 케이스나 이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 통합 때 넘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이게 이거의 또 하나의 어떠한 장점들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우리는 설계도 전문 어떠한 설계 도구를 이용했어요. 해석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한 자동화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동화 도구는 인아웃이나 이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튜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튜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제어를 건들지 않고도 주변에 튜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튜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도구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 타겟들과 시스템들과의 연동을 한 상태에서도 시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날개의 각도들을 뭐 움직이는 도중에 어, 모델을 하나를 수정해서 바로 확인을 가능하고요. 가능한 일이 벌어지고요. 예.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계속 시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게 잘 돼서 모델까지 됐다? 그러면은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맛배기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지금 많은 도메인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뭐 뒤에 더 설명하면은 뒤에 있는데 디지털 트윈은 그 가상에 대한 검증 환경들을 구축해 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열해석이라든지 구조해석이라든지 뭐 환경 시험도 우리가 버튼을 10만 번 누를 수 없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화 해갖고 버튼을 꾸밀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제어가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필수 조건이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기를 가상화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그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항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 자동차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쪽에서 제가 두 가지 지금 의뢰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가상 제어기를 만드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가상 제어기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제어기들은 제어기를 뽑고요. 다시 꽂으려면은 그 핀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상화했다면은 요구 사항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실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의 그 고급 차량의 후방 그 바퀴가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요. 지금 3도인가 5도인가 틀어지는데 예, 이게 5도 이상이 틀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대요. 어떤 일이. 그래서 이 5도가 이게 15도까지 지금 독일 차량이 15도까지 틀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더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가상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차는 무진장 만약에 이게 실제 피지컬이면 차는 무진장 부러지죠. 부서지죠. 그래서 이 가상 검증 환경을 만들고 가상 제어기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얘가 뭐 문제가 차가 스핀을 돌거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그거를 로고를 받아서 제어기에서 수정을 하고 하는 거죠. 뭐 여하튼 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 실제 우리가 설계 전문 도구들, 자동화 도구들, 분석이 가능한 도구들, 해석이 가능한 도구들, 튜닝이 가능한 도구들을 썼을 때는 이렇게 디지털 트윈까지도 연결이 돼 갖고 할 수 있는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지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전문 도구들을 이용을 했을 때, 뭐 스케이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조금, 스케이드에 좀 빠져 있어요. 스케이드를 했더니 너무 좋다.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스케이드를 쓰면 너무 좀 그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것들에 좀 저희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스케이드가 주인공인데 스케이드뿐만이 아니라 툴 퀄리파이드를 제공하는 모든 MBD 오토 코드 제너레이터 도구들은 이런 일들의 효과들이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LM 도구들에 대한 연동들 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테스트에 대한 호스트 상에서의 그러니까 이거죠. 실제 타겟이 커피를 들었네. 뭐 이런 실제 타겟이 없는데 이런 실제 타겟을 가상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엄청 줄어들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써 있죠. 호스트가 아니라 실제 타겟에서 익스큐션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호스트 상에서 얘 위에서 만든 오토코드 제너레이터와 실제 타겟을 위한 오토코드 제너레이터가 동일하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도 기술력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위한 오토코드와 실제 탑재 코드를 위한 오토코드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호스트상에서 시험 절대 인정 못하죠. 우리 인정을 못하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려면은 제일 필요한 거는 두 개의 코드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기술이라는 거죠. 예, 현재까지. 예. 그런 기술들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 마지막에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국방에서 항공은 아니고요. 국방도 솔직히 아닙니다. 국방도 제가 2005년 2003년도에 TO10을 개발을 할 때 TO10을 개발하는 CJ 업체가 로켓드 마틴에서 커버리지를 요청을 했었어요. 예, 커버리지를. 그리고 그게 베이스가 돼서 2005년도 6년도에 실제 수리온 개발의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범위가 선정이 돼서 RFP에 나왔었어요. 예. 그 이후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후로는 이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 커버리지를 이용해서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일들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커버리지죠. 모델 커버리지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델 커버리지라는 게. 예.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든 모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모든 모델의 블럭들, 모든 모델의 어떠한 그 라인들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 했다라는 게 모델 커버리지입니다. 예. 이제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냐면요. DR은 331에 야, 너네가 엔비디 개발이야? 엔비디 개발이면은 모델 커버리지만 100%가 됐어. 그러면 코드 커버리지를 안 해도 되라는 이야기를 지금 슬슬 DR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뭐냐면요. 모델 커버리지 100%된 거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그다음에 MCDC 커버리지를 100%한 거야 라는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툴 퀄리피케이션 DO 330의 또 다른 또 문제입니다. 예. 또 다른 문제인데. 근데 최근에 저희가 매스웍스도 제가 시뮬링크도 유심히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뮬링크건 지금 현재 매스웍스 시뮬링크와 스케이드가 오토코드 제너레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술력이 치고 왔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어, 항상 세미나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세미나들을 보면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오토코드 제너레이터 된 거 호스트에서 오토코드 제너레이터 한 거 타겟에서 오토코드 제너레이터 한 거는 동일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델 커버리지에서 모델 커버리지 100% 하면은 이거는 코드 커버리지도 100%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벤더의 주장이고요. 개발한 스케이드와 매스웍스의 주장이고 실제 항공은요. 절대로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절대로 도구가 지정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DO 330의 툴 퀄리피케이션 부분에 이 부분도 체크하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여하튼 이거는 너무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코드 커버리지 우리가 그 지금 코드 단에서의 품질을 높이는 그 프로그래밍 스탠다드 체킹, 코딩 룰, 그 다음에 코드 커버리지 이 부분이 우리는 개발자들은 노력이 100만 라인이 넘어간다고요. 이 100만 라인이 넘어가는 거를 코딩 룰 체킹하고 100만 라인이 넘어가는 것들을 코드 커버리지를 체킹한다는 거는 지금 너무도 큰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거죠. 대체가. 예, 이런 것들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스케이드의 인티그레이션 툴박스를 이용하면 요 그림은 뭐냐면요. 요 그림은 뭐냐면 스케이드의 어떠한 또 하나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업체의 UAM을 제가 이제 인증을 제가 시작하게 됐고 인증을 하면서 조금 더 그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쉽게 개발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어, 저 고민하다가 이런 그림들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ARP 475에서 476 하나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ARP 475에서 476 하나를 하게 되면은 커먼 커즈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 에어크래프트 상에서의 위험 데이터를 우리는 공통으로 예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걔가 커먼 커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공통으로 요 데이터는 굉장히 안전에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검증은 하드웨어, 시스템, 에어크래프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두 다 얘를 안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공통이 있는 거죠. 네, 그 공통이 있는데 그 공통을 소프트웨어에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걸로밖에 확인을 못하냐면 사람이 리뷰 활동을 통해서 얘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 온라인이요. 오프라인 하루 8시간 그 수업하는 것보다도요. 더 힘들어요. 네, 자, 마케팅 팀에서 온라인을 자꾸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농담입니다. 이거 뭐 이 세미나 제가 좀 아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 욕심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하튼 ARP 475사랑 476 칸을 하면은 이제 FTA를 하죠. FTA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커먼 커즈 어널리스트를 또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보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와이블이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레벨링이 정해지고 레벨링이 등급이 높건 낮건 에어크래프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한 데이터, 위험한 제어권은 식별을 해서 간다는 거죠. 식별해서 가는데 그게 모두 다 사람이 리뷰를 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그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케이드가 이 비행기에 적합한 도구라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 오른쪽에 좀 보면요. 시스템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코드 데이터가 트레이스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네. 위험 데이터로 식별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 식별이 돼 있어서 시스템에서 아키텍처에서 데피니션 한 것들을 스케이드 슛이나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에서 쓸 때,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데이터들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시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MBD 설계를 잘 하려면 MBD를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MBD를 쓰면은 MBD 프로세스는 이런 그 프로세스로 매뉴얼 코드 일대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발표 자료에다가 좀 넣어놓은 겁니다. 조금 앞단에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라 제가 조금 이제 슬슬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게 모델이죠. 그죠? 예. 스케이드의 아키텍처 디자인이죠. 마치 블럭 다이어그램 형태인 거죠. 아주 단순하게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블럭 다이어그램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스테이플로 차트 뭐 이런 것들이 랩소디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틀을 형성을 하고요. 틀을 형성을 했으면은 그거와 연당돼서 오른쪽은 이제 실제 컨트롤 플로우가 있죠. 데이터 플로우가 있고 컨트롤 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설계를 만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아키텍처 디자인과 실제 설계 디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나중에 하루짜리 세미나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이 있거나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마무리를 좀, 한 10페이지 남았거든요. 근데 10페이지가 다 뒤에 시뮬레이션과 테스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오늘 정리를 좀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리를. 너무 더운데? 꺼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이 불완전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 C 언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 이 C 언어에 지금 양만 많아지고 있다. 양만 많아지다 보니 개발자들은 더 투입을 시켜야 된다. 개발 기간은 계속 짧아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 많은 인력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소프트웨어는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네, 그거의 첫 스타트는 컴파일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갖고 발생하는 문제들이었고요. 양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손으로 이 100만 라인이 넘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검증을 할 수 없는 현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 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부터 우리가 좀 자동화를 해야 된다.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가능한 MBD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기를 권장을 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항공에서 많이 쓰는 스케이드라는 솔루션들을 제가 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테스트와 동일한 영역이다. 이제 베리피케이션의 활동의 영역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에 리퀘어먼트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 저 윗단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지고
하드웨어가 다 구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시험 환경이 구축됐을 때 리퀘어먼트 테스트는 거기다 던지고 그 이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에 대한 완벽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완료 조건은 지금 현재 DH8C는 모델 커버리지와 코드 커버리지를 동일하게 좀 보고 있다. 단 조건은 이거에 대한 툴 퀄리파이드가 무조건 입증을 해야지 이거는 인증을 받을 때 통과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need to be qualified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시뮬레이터는. 예. 이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뒷장에서는요. 보시면은 스케이드가 디자인에서 베리피케이션 했을 때 시멘틱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모델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디올치팔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활동이 스케이드의 모델의 그 스케이드뿐만이 아니에요. 스케이드뿐만이 아니고 매스웍스 시뮬링크도 그렇고 스케이드도 그렇고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들은 이 설계에 대해서 설계의 그 항목에서 검증하는 항목들이 도구에서 되게 많아요. 스태틱 체커 기능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델 시뮬레이션 당연히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H8에서도 이미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은 도구들이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앞에서 로우 레벨 리퀘어먼트에 어큘레타냐, 컨시스턴트하냐, 베리파이어블하냐, 컨펌 스탠다드하냐 이런 부분들은 저 DH8에서 DO331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인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3일 정도 교육을 해야 되죠.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재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라인을 코딩 스탠다드 체킹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5에 4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소스 코드 컨펌 투 스탠다드라고 있는데 이게 DO331을 MB 6.3.4.D에 가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모델 룰을 체킹하라라고 변환돼 있어요. 변경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검증 단계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들은.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2011년도 이전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2011년도 이후에는 시뮬레이션은 테스팅이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O331의 모델 커버리지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설계단에서의 검증 기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태틱 체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테스트다. 그리고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대해서 모델 커버리지는 코드 커버리지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코드단에서의 검증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델 커버리지를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써놨고요. 네. 뒤에서 검증 단계입니다. 다. 그래서 앞단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실제 사례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요 자료는 언제입니까? 예. 요 자료는 금주 내로 저희가 다 마케팅 팀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남은 몇 장 안 되니까요. 규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DO331에서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뭐가 추가가 됐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앞단에서 대부분 설명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다시 한번 그림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리퀘어먼트가 있고 모델을 개발을 우리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를 검증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워크플로우가 되어 있죠. 워크플로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X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코딩 스탠다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소스 코드의 커버리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DH8C에서 말하는 로우 레벨 베이스 테스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것들을 대처하는 모델링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다 대체가 지금 현재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를 만약에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많은 그 노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덜컥 그 올해 100만 라인이 넘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그 신뢰성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겁이 나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겁이 나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서, 개발 프로세스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이런, 솔루션들과, 이런 그 MBD 프로세스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우선은 시간상 우선 제가 그 Q&A를 좀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켜놓으실 거죠? 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전달을 받아서 메일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서 좀, 전체 공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표 자료는 제가 아까도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금주내로 드리고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예, 그 설문조사 링크에 설문조사를 완료를 해주시면은 스타벅스 커피, 그 스타벅스 말고 딴 건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스타벅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모두 저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무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온라인 세미나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가지고서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